이제 원에 대한 성질입니다. 원에 대한 성질인데, 자, 그 전에 잠깐만 쌤이 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원이 하나 있죠? 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제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나서, 이제 이렇게 찍으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하니? 원의 중심이라고 하죠. 이걸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 이제 보시면, 안쪽에서 이렇게 접해서 날아가는 선이 있죠.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접선, 이걸 접선이라고 부르고, 이 접해져 있는 점 있죠. 이걸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접점이라고 부르고, 원 안에 머물러 있는 선이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선들 있죠. 그래서 이제 뚫고 지나가는 선들, 그래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선, 얘를 이제 우리가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할선 되겠죠. 할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에다가 대고 중심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는 도형이 나오죠. 이 도형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부채꼴이라고 부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부채꼴이라고 부르고, 부채꼴 중에 위에 이렇게 생긴 요 모양이 있죠. 요건 우리가 또 다르게 활꼴이라고 부릅니다. 활꼴. 자, 용어에 대한 정의들 조금 해놓고 시작하자고요. 자, 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원의 중심에서 각각 어떤 성질을 갖게 있냐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원에서 원의 접선이 갖는 성질, 즉 접선의 성질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 현의 성질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 할선의 성질을 아셔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책에서 다루는 게 뭐냐? 현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현의 성질은 뭐냐면, 기본만 얘기를 하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수선의 발이 이 현을 수직 2등분한다. 우리 교재에 있는 요 그림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느낌이 되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 R이 되고, 얘는 반지름이 R이 되고, 얘는 공통이 되겠죠. 공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R하고 H에 해당되지는 길이가 요것과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각하고 이 각이죠. 그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합동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90도가 되어지니까 직각삼각형이 합동 조건 되겠죠. R, H 이렇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얘하고 얘까지 길이가 같으니까 S가 돼서 결국 RHS 합동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뭐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합동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현의 성질을 하나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르게 표현하면, 원이라는 놈에서 어떠한 원에서 현이 하나 지나가고 있으면, 현에서 어떤 현을 수직 2등분 해가지고 반듯하게 끌어올리면, 그죠? 반듯하게 끌어올리면, 그럼 반드시 그거 어딘가에 중심이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처럼 원에서 어디가 됐던 현을 긋고 그 현을 갖다가 2등분 한 다음에 그 2등분된 점에서 반듯하게 끌어올렸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어디엔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 중에 내가 원의 현 두 개만 알면 원의 중심을 찾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보세요. 방금 쌤이 중요한 얘기했다. 무슨 얘기냐면,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원에다가 쌤이 현을 이렇게 긋고 또 현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현 두 개면 뭐를 찾을 수 있다?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 왜? 현의 수직 2등분점을 하나 이렇게 긋고 쭉 그어, 이렇게 쭉 긋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현의 수직 2등분점을 쭉 이렇게 그으면 만나는 요점이 생기겠죠. 얘가 뭐가 된다고? 원의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우리한테 뭐를 가르쳤니? 아, 이걸 가르쳤습니다. 뭐? 현의 성질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를 가르쳤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내리면 수직 2등분 되어진다라는 걸 가르쳤는데, 반대로 우리는 현 두 개를 가지면 뭐를 알 수 있다?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장해서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배웠던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좀 해보시면, 원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죠? 이 원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뭐 한 이 정도 됐다고 치자. 그럼 어느 방향이 됐던 길이가 이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뭐를 반듯하게 뭐를 긋게 되면, 현을 긋게 되면 이 현의 길이는 어디가 됐든 간에 원의 중심에서 떨어진 길이가 같은, 요 길이가 같은 놈들의 현을 그었을 때 이 현의 길이들은 모두 똑같다. 다시 말하면 OM과 ON이 같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 AB와 CD의 길이는 같다. 반대로 AB와 CD의 길이가 같으면 OM과 ON의 길이 또한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도 증명하는 방법은, 자, 이쪽으로 삼각형 하나 만들고 이쪽으로 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두 개의 삼각형이 뭐한다? 합동한다 라는 조건에 의해서 정리가 가능합디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OM과 ON이 같으면 결국 삼각형 ABC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된다는 것도 확인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쌤이 얘기한 요 얘기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딱 띄워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얘가 내가 알고 있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원을 하나 주고 원에 중심을 하나 찍어놨을 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하나 현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길이가 같다, 이렇게 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라고 돼 있는 요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게, 자,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내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원의 중심에서 떨어진 길이가 같은 두 현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까? 같은 얘기가 되어지니까. 알겠지? 도형의 문제를 풀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문제가, 보세요. 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원 들어오면 몇 가지 성질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접선과의 성질, 현과의 성질, 할선과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근데 방금 전에 뭐 하나 알았어, 이제. 현 알았지. 그럼 이제 뭐가 또 있겠어? 접선하고 성질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책 순서 그대로 갑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접선의 성질을 이제 알게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머릿속에 저장을 잘 하세요.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막 그냥 막 뒤죽박죽 해놓지 마시고, 지금 순서대로 일단 현의 성질, 그죠? 원에서의 현의 성질, 자, 그 다음에 원에서의 접선의 성질, 자, 이렇게 약간 우리가 정리를 좀 해가면서 머릿속에다가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원의 접선의 성질은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 이렇게 원이라는 놈이 하나 이렇게 그어지면 이 원에다가 우리가 뭐를 그을 수 있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원 밖에 한 점에서 뭘 그을 수 있다?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접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점, 이게 접점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내리게 되면 접선과 무조건 90도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접점의 성질이죠. 90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그었던 이 점에서 이렇게 긋게 되어지시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거 다 아실 거고, 얘가 뭐가 되어집니까? 공통이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얘가 공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R, H, S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뭐가 되겠습니까? 합동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각과 이 각도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확인되어지죠. 그래서 접선의 성질 첫 번째는, 자, P에서부터 A까지 접점까지의 길이와 또 다른 P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길이는 항상 같다. 이게 우리가 접선의 성질 첫 번째로 아셔야 될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접선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확장해서 알 수가 있냐면, 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 원이 어떠한 사각형에, 자, 보세요. 사각형에, 자, 이런 식으로 외접하는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외접하는 사각형 하나 만들어 놓고, 이해됩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방금 전에 그걸 그대로 우리가 접목할 수 있겠죠. 자, 이 점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접점까지 이 길이도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이 접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접점까지의 길이를 내가 B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 접점까지의 길이도 뭐가 되고
A도 B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접점까지의 길이를 C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 접점의 길이도 당연히 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C가 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요 점이죠.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기서까지 길이를 D라고 본다고 하면 이 길이도 뭐가 되겠다? D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 길이가 A야 플러스 D가 되어지죠. 이 길이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B 플러스 C가 되어지죠. 이해됩니까? A 플 D, B 플 C. 잘 봐도. 그러면 이렇게 더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다 A 플러스 B가 되어지죠.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C 플러스 D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면 A, B, C, D. 얘하고 얘를 더해도 A, B, C, D. 그래서 원을 외접하는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외접하는 사각형에, 자, 외접하는 이 마주보고 있는 변 두 개를 더한 거. 그래서 A와 B, C와 D라고 했을 때 A, B 더하기 C, D 값은 뭐하고 똑같다? A, C 플러스 B, D와 똑같다라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발견됩니다. 맞아 안 맞아? 이 성질은 나중에 고등학교 도형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내저본의 얘기가 나오시는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 내저본의 성질이다. 그러니까 외저본과 외저본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하나 두고, 자, 이 삼각형이 안쪽에, 자,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내접시키고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내접원의 특징이 뭐냐라고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자, 바닥에다 딱 내렸을 때 접점이니까 90도가 되겠죠?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90도가 되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90도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 길이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반지름 R이 되어지죠. 물론 다 알다시피 이 내접원의 중심 내심이죠. 내심은 각 꼭지점에서 땅땅땅땅 그어보면 각을 2등분해서 왔다라는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이 각을 이렇게 2등분해서 왔다라는 거,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 되어지니까, 자, 이거 정도는 다 아실 건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이 삼각형 ABC라고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 즉 삼각형 ABC의 전체 넓이, 이것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C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B라고 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B 곱하기 가운데 끼어있는 값의 사인값,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내접원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쪼개서 삼각형을 세 덩어리로 만들면, 여기를 A라고 놓을게. 그럼 얘가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이 돼서 얘가 2분의 R 곱하기 A 뿔 B 뿔 C가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나 요 놈은 똑같은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그러니까 원이 내접하고 있을 때 그 넓이에 대한 얘기 중에 고등학교 과정까지 도형 문제에서 또 가장 많이 써먹는 공식이 또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자, 이 삼각형의 내접원의 무슨 공식? 이 넓이 공식. 이거 굉장히 잘 쓰셔야 되고, 그다음 밑에 있는 이거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이 두 가지 굉장히 잘 써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보시고, 이 원에 대한 성질들은 이제 뒤에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보면 도움받아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원에 대한 성질들이 어떤 거다는 거 먼저 쭉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본 문제로 돌아와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교육 과정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현의 성질, 그 다음에 접선의 성질까지는 봤지. 근데 뭐가 빠졌니? 할선의 성질이 빠졌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 교재를 받으시면 교재상에 할선의 성질을 좀 써놓으셔야 되는데, 할선의 성질이 뭐냐면 보세요. 이 바깥에 P점을 하나 놓고 쭉 이렇게 안쪽으로 딱 타고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타고 들어갔을 때 여기가 A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그 다음에 여기가 C점, 여기가 D점이라고 했었을 때, 자, PA 곱하기 PB는 자, PC 곱하기 PD와 같다라는 요게 이제 할선의 성질이 되어집니다.
이 할선의 성질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좀 더 발전시키면,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얘가 P점이 있고 얘가 접점 T가 있었고 이렇게 할선을 집어 넣었을 때 되겠죠. A점 B점이 되어지는데 요점,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요점, 그러니까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다 라는 요 두 가지의 성질들이 할선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 근데 아까 교재상에는 할선에 대한 성질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게 좀 색다른 게 보일 건데 저거를 좀 써놓으세요. 자, 저거 좀 써놓으시고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써먹어야 될 도형에 대한 성질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써놓으시고 나중에 또 얘기를 또 해나가도록 할게. 요런 형태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형태로 가면 봐봐. 이거 썼죠? 지금 하나 더 그려볼게. 이제 어려운 형태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원을 지금 선생님이 두 개를 그렸죠?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얘가 P가 되겠죠. A, B 됐죠? C, D 됐죠? E, F라고 하면, 자 방금 전에 이거를 본 사람은 이제 알 거야. 뭐냐면 왼쪽 위에 떠 있는 원에서 보면 PA 곱하기 PB는 그 PC 곱하기 PD가 되는 거 알죠? 밑에 있는 원에서 보면 PC 곱하기 PD는 뭐가 됩니까? PE 곱하기 PF가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뭐가 되니? PA 곱하기 PB는 PE 곱하기 PF가 된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길이를 확장해서 올 수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원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그리고 이제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만큼은 현은 현인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 중에서도 공통현이라고 부르거든. 공통현, 그죠? 공통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공통현의 방정식도 배우고 할 건데 어쨌든 방금 전에 쌤이 할선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면서 원 두 개를 겹쳐놓고 할선의 성질을 한 번 더 얘기한 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저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는 끝났냐면 사실은 직선과의 관계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뭐에 대한 관계로 나오냐? 이제 각에 대한 관계로 나옵니다. 각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느낌의 이제 각에 대한 관계로 바뀌어서 올 건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 도형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또 많이 보게 되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완전히 철저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대표적인 중학교 도형이다. 수능에 나오는 중학도형 이러한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거의 대부분은 원 이런 형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 이번에 또 이제 다시 용어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용어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원이 하나 있죠?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원이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자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요러한 도형을 우리가 아까 부채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부채꼴이고요. 이 부채꼴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만큼 보이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호라고 부릅니다. 호.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가 마주보고 있는 이 각 보이죠? 얘를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중심각, 호에 대한 중심각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호에서 출발해서 이 똑같은 이 호의 끝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자 중심이 아닌 다른 쪽에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이게 원주각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심각이 우리가 2a일 때 원주각은 a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떠한 동일한 호에 대하여 원주각을 어디다 붙이든 간에 중심과의 관계가 뭐가 되니까 반이 되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같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얘기 반드시 잘 얘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주각은 뭐 어디가 됐든 굉장히 많겠죠. 많은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이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가 저런 느낌이 되신다라는 거 좀 아시고 동일한 호에 대해서는 원주각이 어떻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자, 거기와 더불어서 일단 우리가 이런 느낌까지 확장할 수가 있겠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호를 갖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요만큼을 잘라. 그래서 이 길이 하고 만약 여기서 또 똑같은 요만큼의 길이를 잘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내가 만약 이렇게 해서 요런 느낌으로 만들었어. 이게 원주각이 되겠죠. 그죠? 근데 다시 또 나는 또 여기서 또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선생님 그러면 떨어져 있어도 이 각과 이 각은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시겠지? 거기서 확장해서 뭐까지 갈 수 있냐면 이 원주각이라는 것 자체가 호의 길이에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2배가 되어지면 원주각도 몇 배가 되겠습니까? 2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걸 하나 또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게 이겁니다.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배경. 그러니까 뭐냐면 원에서 자, 요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중심이 딱 찍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를 보세요. 이 호, 반원의 호죠. 반원의 호. 이 반원의 호에 대한 중심각은 180도죠. 그죠? 그럼 이 반원에 대해서 뭐를 만들게 되면 원주각을 만들면 얘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90도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름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을 딱 만드시게 되면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된다는 거니?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름의 안쪽에 찍히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찍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찍히면 여기는 뭐가 돼? 둔각이 되고요. 원의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면 그럼 여기는 예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의 테두리에 딱 닿았을 때가 직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문제를 물어봅니다. 직각삼각형이 몇 개 생기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든지 크기가 같은 원주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다든지 자, 모두 다 동일한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되시겠죠? 근데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한테는 원에 대한 성질 자체가 조금 많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주각의 활용단원으로 들어오면 지금 아마 책에 프린트에는 아직 안 뽑아줬을 거야. 원주각의 활용단원에 들어오시게 되면 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가 이제 중요하냐? 자, 그냥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보고 얘기합시다. 여기 보시면 원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내접하게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원에다 이렇게 사각형을 끼워 넣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사각형을 끼워 넣게 되면 자, 여기에서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생긴 요호 보이죠? 요호에 대하여 내가 중심을 여기다 찍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중심을 찍으면 중심이 또 뭐 180도 같이 생기면 안 되니까 자, 조금 좀 해서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을 갖다가 내가 EX라고 한다고 하면 이 호에 대한 요만큼의 각은 저것의 절반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X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호가 마주보고 있는 이쪽 코에서 쳐다보시면 요만큼의 각은 뭐가 되겠습니까? 360-2x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요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니까 나누면 180-x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면 항상 몇 도가 되겠습니까? 180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마주보는 요 두 각을 더하면 무조건 180도. 얘하고 얘를 더해도 무조건 몇 도가 됩니까? 180도가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180도가 되어집디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요 얘기가 너무 쉬워지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데 x하고 y를 더하면 180도야. 근데 얘하고 더해도 180도니까 얘도 뭐라고 쓸 수 있겠니? y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요 각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 대내각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대외각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대내각과 대외각이 같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대내각과 대외각의 크기 같다라는 요거는 그림상에서 우리가 자 요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보세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접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있다. 접선. 자, 접선입니다. 접선. 원에 이렇게 접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고 접점이죠. 접점에 물려서 삼각형이 하나 지나가고 있다. 삼각형이 하나 지나가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중요한 거 있죠. 요 각도 보이죠. 요 각을 내가 x라고 놓으면 요 각이 x가 되고 이 각을 내가 y라고 놓으면 이 각이 y가 되어지는 거. 자, 이것도 사실은 삼각형,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대내각과 대외각의 관계에서 중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밑에 요거까지 같이 써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자, 이것도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써놓으시면 우리가 문제 풀 때를 굉장히 많이 지금 원에 대한 성질만 쭉 한번 지금 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원에 대한 성질들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팩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다. 자, 받아 놓으시고 저것까지 같이 얘기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 뭐 이런 것들은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해 놓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 밑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것까지 쭉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저 형태도 같이 저 밑에다가 써져 있었네요. 자,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됐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사실은 이 절대부등식인데 일단은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부터 얘기를 하시면 이 절대부등식 있죠. 절대부등식. 이 절대부등식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그러면 이제 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라고 했었을 때 자 이게 절대부등식이 되니? 라고 물어보면 자 요 형태 왼쪽에 있는 거 물론 판별식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눈에 보이게 써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 절반의 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x마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다 보니까 x값에 얼마를 대입하든 간에 얘는 항상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됩니다. 맞아 안 맞아? x에 뭘 대입하든 간에 양수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항상 x값에 무슨 값을 대입하든 간에 성립하게 만드는 부등식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딱 정확하게 이거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부등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부등식에 무슨 값을 대입했던 간에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사실은 그 부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그 많은 부등식을 우리가 다 배우겠냐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면 절대부등식 중에서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등식 몇 개를 골라서 배울 거야. 근데 그 절대부등식에서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부등식이 뭐냐면 산술 그 다음에 기하라고 해당되어지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해당되어지는 이 부등식을 하나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코시 슈바르츠다라고 되어 있는 요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절대부등식이다 라는 뜻은 아니야. 절대부등식은 정말로 이것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모두 절대부등식인데 그 중에 특이한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요 정도를 조금 더 배우겠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원 들어오기 전에 약간 자 부등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갑시다. 어떤 생각을 하나 가냐? 보세요.
자,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단원이 있죠. 그래서 A, B가 실수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처음에 써져 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해봐. 야, A와 B가 실수인데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니?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해보자. 누가 더 크냐?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니네 지금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냐? 라는 거를 니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겠지. 뭡니까? A에서 B를 뺐는데요. 만약 얘가 양수가 나오면요.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예요. A에서 B를 뺐는데요. 얘가 0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얘는 A와 B가 같은 거예요. A와 B를 뺐는데요. 음수가 나오면요. 그러면 A보다 B가 큰 거예요. 자, 이 정도는 분명히 니네가 바로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자, 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여기까지 아니 미처 생각은 못했지만 말하면 다 알 겁니다. 뭐냐? A분의 B를 했는데 얘가 1보다 커졌어. 이렇게 1보다 커지면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양수라는 조건 하에 나누었는데 1보다 컸어. 그럼 뭐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B가 A보다 크다는 얘기죠. A와 B를 나누었는데 1이 되어졌어. 그렇다면 A와 B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근데 A와 B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1보다 적어졌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B보다는 A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느낌으로 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서 대소관계를 구분할 수 있고 나누어서 대소관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풀 수 있냐면 기울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 자, 이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가 무슨 얘기냐면 자 미리 스포를 좀 하면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점 하나를 날립니다. A, B라고 날리고요. 여기다가 C, D라고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그러면 A, B와 C, D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A마 C분의 B마 D가 되어지십니다. 이해됩니까? A마 C분의 B마 D가 뭐라고요? 기울기죠. 기울기.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고 이쪽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를 내가 1,1이라고 놓고 여기를 2,2라고 놓으면 이 연두색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2 빼기 1분의 2 빼기 1이니까 기울기가 1이죠. 그러면 이 하얀색 기울기 있죠. 이 하얀색 기울기는 당연히 뭐보다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1보다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해서 대소관계를 구하는 거. 이게 이제 기울기에 의한 구분법입니다. 자, 세 가지를 모두 다 정리합니다. 일단 빼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차에 의해서 대소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나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다? 기울기에 의해서 대소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울기를 정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대소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나오시는데 이 문제가 어디까지? 수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될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 좀 봐놓으시라고. 알겠지? 자, 다음. 자, 그럼 이제 A, B가 실수. 자, 실수 범주라는 거. 자, 요 범주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가 B보다 크면 빼면 0보다 크다. 여기다 해서 빼면 0이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자, A와 B가 같다. 그 다음에 빼서 0보다 적어지면 B가 더 크다. 이 정도에 대한 얘기 패스. 됐죠? 자, 둘 다 양수일 때 더하면 양수고 곱하면 양수다. 패스. 됐죠? A와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제곱에도 커지고 A가 B보다 클 때 자, 루트가 씌워져도 커진다. 맞아 안 맞아? 되겠죠? 자, 이것도 패스. 자, 그렇다면 요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A와 B가 양수 조건이 없으면 함부로 제곱에서 대소관계 구분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기본이죠. 패스. 다음 제곱에서 0이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 명제에서도 배웠죠. 둘 다 제곱에서 0이 되어진 실수는 둘 다 뭐 되는 수밖에 없어? 0 되는 경우 수밖에 없다. 되겠습니까? 다음 절대값 A는 그냥 A보다는 크거나 같고 절대값 A제곱과 A제곱은 같은 거다. 자, 이거를 잘 못 써먹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절대값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 많이 보잖아. x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플러스 예를 들어서 3 절대값 x 플러스 2다. 이런 문제를 많이 이렇게 보거든. 실질적으로 쌤이 이거를 풀어봐 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거 풀어봐 라고 하게 되면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적을 때 나누어서 풀더란 말이야. 그게 아니지.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 절대값 x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3 절대값 x 플러스 2는 0이라는 거니까 얘는 절대값 씌우고 다니면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1값은 0이다. 이런 느낌이 되어지는 거죠. 해가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여기서 절대값 a제곱은 a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다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 절대값 AB하고 그냥 AB 값은 곱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모르고 있는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자 거기 책 첫 페이지 있죠. 거기다가 한번 좀 써놓으세요. 써져 있으면 안 써도 되고 써져 있으면 거기다가 뭐만 좀 해주시면 되겠어. 자, 체크만 좀 해주세요. 그지? 마플 교과고 마플 시너지니까 아마 거의 흡사하게 가 있을 겁니다. 되겠지? 자, 요 두 가지만 조금 더 거기다가 약간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단원에다가.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느낌은 어떤 느낌까지? 이 느낌은 이 느낌까지 와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절대값 A, B 값하고, 자, 요렇게 절대값 A, 절대값 B하고 같다라는 것도 한번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아직 절대 부등식은 들어가지도 않았죠? 근데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느낌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부등식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알아야 되겠죠. A, B가 자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 쫓아가시면 A와 B가 실수라는 범위 내에서 A제곱 B의 제곱이 0이 되어지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딱 끊고 나서 만약에 A, B가 복소수일 때, 그지? 복소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면 그러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니? 거짓이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A값에다가 1 집어넣고 B값에다가 I 집어넣게 되면 A의 제곱은 1이지만 B의 제곱이 마이너스 1 돼서 더하면 뭐가 나올 수도 있어? 0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 실수라는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체킹 포인트라는 거 알겠지? 다음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0이 되어졌을 때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때 봐보세요. A, B가 복소수일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A가 B가 복소수일 때 절대 A가 플러스 절대 B가 0이 되어지면 이때는 자 복소수임에도 불구하고 A, B는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니네가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거의 대부분의 내 머릿속에 정리가 뭐냐면 선생님 A제곱 B의 제곱이 0이 되는 거하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이 되는 건 거의 동치예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다른 얘기라고. 뭐가? 실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약간 다른 포인트가 연결이 되어진다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사실 시험 문제 낼 때 명제에서 실수 범위냐 복소수 범위냐까지 나누어서 쪼개서 문제를 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이제 접어드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은 실수 범주 안에 가둬줍니다. 왜? 좀 쉬우라고. 근데 요즘에 내신이 어렵게 자꾸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 생각을 하시고 자 이게 실수 범위에서는 같은 범주이지만 복소수 범위까지 나누게 생각하면 다른 범주가 되어진다는 것도 체킹 포인트. 자, 다음 A 플러스 B I 값이죠. 자, 얘가 0이고 B는 0이다. 자, 실수일 때가 된다는 거. 복소수가 되면 이거 성질 무너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은 요런 느낌하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A 플러스 루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루트 B 루트 3 값이 0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거죠. 이때 A가 0이고 B가 0이려면 단서 조항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A와 B는 당연히 뭐일 때만 가능합니까? 유리수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저게 만약에 무리수로 바뀌면 A 값에다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3 던지고 B 값에다 1 집어넣게 되면 0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와 B는 유리수일 때.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세밀하게 봐드리는 이유냐면 이게 지금 이제 명제의 참거짓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받아주시고 하나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자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되겠죠? 부등식의 기본 성질 이것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3단 논법. A가 B보다 크면 양쪽에 무슨 짓을 해도 아니다. 더하거나 빼는 짓만. A가 B보다 클 때 양수를 곱하는 건 괜찮고 양수를 나눈 것도 괜찮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 부등식의 방향은 뒤집어진다. 맞아 안 맞아? 이건 초등학교 버전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런 느낌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 값 C를 곱하는 거니까 저런 것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조금 니네가 불편한 부분이죠. 뭐냐면 A가 B보다 크면 절대값 A는 절대값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거짓 물어보면 바로 나오기가 망설여지는 문제들이 이 단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A가 B보다 크면 절대값 A는 절대값 B보다 크다. 맞아 틀려? 틀렸다라는 게 딱 나오시고 우리가 이거 틀렸다는 거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증명법 중에 뭘 사용해?
발레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발레도 증명법 중에 하나라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떤 발레를 들 수가 있어? A값 대신에 1 집어넣고 B값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게 되면 이때 A의 제곱은 1이 되어지지만 B의 제곱은 9가 되어져서 부등호 방향 뒤집어진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또는 절대값 A값은 1이지만 절대값 B값은 3이 돼서 부등호 방향 뒤집어진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양수 조건의 하나여 정리할 수 있다는 거. A제곱 B의 제곱이 0이면 A는 0 B는 0이다. 그때 뭘 한번 쳐다봐야 돼? 여기를 한번 쳐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맞았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A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B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둘 다 부호가 다르다. B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A는 음수이고 B는 플러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차분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연습을 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눈에 들어오죠? 뭐가 되겠습니까? 자, 두 실수, 두 식에서 빼서 등호의 부등호의 관계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빼서 정리한다라는 거. 이거 빼서 할 때는 아웃라인 자체가 뭐일 때가 되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차를 이용해서 어떤 식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A 값 자체가 양수니 B 값 자체가 양수, 이런 제한 조건 없습니다. 그냥 실수에서는 빼서 0보다 크면, 빼서 0이면, 빼서 0보다 적으면. 알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곱의 차가 되어질 건데, 이때는 자,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들어와 있죠. 두수 또는 두식 A, B에 대하여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한하여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면, 즉 제곱에서 크면 그냥도 크다라고 써먹으려면 반드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양수 조건이 있어야 저렇게 써먹을 수 있다고. 양수 조건이 없으면 제곱에서 커졌다고 했을 때 그냥도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 알겠지? 자, 저거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부로 제곱하지 마시고 루트만 제곱하세요. 알겠지? 왜? 루트는 양수 조건이 이미 돼 있으니까. 알겠지? A제곱마 B제곱을 부호를 이용하여 두수 A, B의 대수를 비교할 때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발레를 들면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죠. B분의 A와 1의 대소 관계. 그래서 B를 이용한 증명은 거듭제곱으로 표현되거나 B가 간단히 정리되는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하나여 써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함부로 써먹지 마라. 나누어서 1보다 크면, 두 개가 양수인데 나누어서 1보다 컸다. A가 더 큰 거죠. 나누어서 1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겠죠. 나누어서 1보다 작다. 분모가 더 크겠죠. 등호 들어갔죠. 등호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나눌 때는 양수라는 거 확인하고 나누라. 알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B분의 A와 1의 대소를 이용했을 땐 두 수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조건 확인한다 라는 거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클 때 A와 B의 대소를 비교하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방금까지 겁나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물어보잖니?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빼시라고요. 라지 A마 라지 B를 해보시라고요. AB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해보시라고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묶어지면 A로 묶어지고 B마 1값 되신다고요. 여기는 1마 B값 되신다고요. 얘는 A, B마 1값이고 마이너스 B마 1값이시라고요. B마 1값 묶어내니까 A마 1값이라고요. B가 1보다 크고 A가 1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라고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고요. 이렇게 증명하시라고요. 이해됩니까? 그치?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요거를 딱 보면서 뭐 하시면 안 돼? 망설여지시면 안 되고, 아, 이런 느낌의 대소관계를 증명해봐 라고 나왔을 때 두 개의 대소관계를 딱 머릿속에서 빼볼까? 나눠볼까? 기울기로 가볼까? 이 세 가지 범주 내에 생각하는데, 뺄 때 제곱에서 뺄까? 그냥 뺄까? 나눌 때 아, 이거 나눠도 되나? 요 정도만 생각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죠. 자, A가 C보다 크고 B가 D보다 클 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AB 플러스 CD라는 덩어리가 앞덩어리에서 뒷덩어리 AD 플러스 BC, 그러니까 이 앞덩어리에서 뒷덩어리를 뺐을 때 양수가 되는지 0이 되는지 음수가 되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자, AB 마이너스 AD가 한 세트, CD 마이너스 BC가 한 세트, A 묶어내면 B마 D가 한 세트, 플러스 C 묶어내면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또 B마 D가 한 세트. 그럼 뭐가 돼? B마 D 묶어내시고 A마 C가 되어졌는데,
B하고 D의 관계선 B가 더 크니까 A가 플러스, A하고 C의 관계선 A가 더 크니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곱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니까 앞덩어리가 뒷덩어리보다 큽니다 라고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A, B가 실수일 때 A가 이만큼이고 이만큼의 대소관계를 구해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죠. A에서 B를 이렇게 뺍니다. 빼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뭘 뺍니까? 마이너스 4AB를 빼겠죠. 근데 이거 뭐가 돼?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뭐가 돼? A마 B의 전체 제곱이 되어지겠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A, B가 서로 다른 실수다라고 하게 되면 등호 빠지겠죠. 요 정도만 조심해 주시면 돼. 알겠지? 자, 뺀다라는 느낌으로 문제 푸는 거. 자, 빼세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A와 B가 하나는 절대값, 하나는 루트야. 그지? 그럼 니네 입장에서 딱 보자마자, 이걸 보자마자 절대값을 다 씌워놨으니 A는 뭐보다 크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자, 이거 절대값 루트를 씌워놨으니까 B도 뭐보다 크나 같니?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이거 뺄 때 그냥 빼지 말고 제곱에서 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제곱에서 빼면 이거 뭐야? A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 이 절대값 AB.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A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얘는 A가 B다 크다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사실은 산술기하,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에 대한 최대치수 들어가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 여기가 가장 찝찝하게 어려운 부분들이야. 이게 부등식이란 단원 자체가 니네한테는 조금 더 좀 불편한 단원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양수 A, 이건 뭐 양수고, 양수 A니까 B도 양수죠. 뺄 때 그냥 빼지 말고 뭐 해갖고 빼라? 제곱해서 빼라. 이런 느낌으로. 자, 보세요. 자, 6의 6제곱하고 3의 10제곱 누가 더 크니? 물어봅시다. 6의 6제곱하고 3의 10제곱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크니? 아, 6의 6제곱 6을 6번 곱할 거니? 3의 10제곱 3을 10번 곱할 거니? 아니겠지. 누가 아이디어를 말해봐.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요? 아, 나눠본다고요? 6의 6제곱분의 3의 10제곱이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3의 6제곱 6제곱이죠. 여기는 3의 10제곱이죠. 그럼 밑에가 2의 6제곱만 남고 위에는 3의 4제곱이 남죠. 2의 6제곱은 자 64가 되고 위에는 81이죠. 그러니까 1보다 크죠. 그러니까 3의 10제곱이 더 큰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양수 조건이 들어와 있을 때 어차피 거듭제곱 지수는 다 양수니까 나누어 봐라. 알겠지? 그래서 큰 수가 나왔을 때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교재들을 하고 이제 다 겹칩니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뭐 오늘 이 부분을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자, 문제 풀이를 가지고 자, 얘기를 좀 해두면 되고 삼각부등식은 사실은 그렇게 막 많이 우리가 또 어려워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절대부등식 들어가 볼게.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부등식이라 함은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와 같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즉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듯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약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완전 제곱식 절대부등식이죠. 그 다음 얘 있죠. 얘가 왜 절대부등식이냐 그 말이야. 얘는 자 우리가 수상 앞에서 배운 것처럼 2분의 1 묶어내고 안에다가 전부 다 2를 곱해서 쓰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어지는 거 보이죠. 그럼 2분의 1 묶어내고 a제곱이 2개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b의 제곱이 2개니까 b의 제곱 b의 제곱 2개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2bc c의 제곱 c의 제곱 2개니까 c의 제곱 마이너스 2ca 아까 a제곱 하나 안 썼죠. 그럼 2분의 1 값 들어가고 a마 b의 제곱이 되어지겠고 플러스 b마 c의 제곱이 되어지겠고 플러스 c마 a 제곱이 되어지니까 얘는 전부 다 뭡니까?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절대 부등식의 일종이 되어진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등호가 포함된 절대 부등식은 특별한 조건이 없더라도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꼭 밝히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부등식 풀다 보면 단 등호 성립 조건. 그래서 등호는 뭐뭐일 때 성립한다. 이 문제는 서술형 쓸 때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술형 답안을 쓸 때는 등호 성립 조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절대 부등식이냐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 놓으면 항상 뭐가 되어지니까? 양수가 되어지니까. 아시겠지? 자, 여기까지도 기본 형태의 문제 드림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부등식 증명 뭐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제목이 하나 붙었지. 산술 기하평균인데 이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술과 그 다음에 기하와 그 다음에 조화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값을 2로 나눈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산술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합을 2로 나누어서 얻은 거, 이게 산술 평균이죠.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자, 얘는 이제 이런 느낌이죠. 자, 얘가 등차 수열의 중앙이고, 얘는 등비 수열의 중앙인데, 실질적으로 이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를 의미하냐면, 루트 AB 값을 의미합니다. AB 곱에다가 루트를 씌워 놓은 거, 이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평균이라고 있는데, 조합평균은 우리가 A 플러스 B분의 2AB다 라고 되어 있는 요만큼을 우리가 조합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산술과 기하와 조화가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지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산술이 기하보다는 크거나 같고 기하가 조화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느낌으로 크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합평균은 사실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제 예외가 돼 있다 보니까 요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만 다루냐? 여기까지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자 써보면 2분의 A 플러스 B 값이 크거나 같다 루트 AB보다, 즉 A 플러스 B 값이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인데, 왜 이게 이렇게 되어지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루트 안에 써져 있는 거니까 A와 B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하에 되겠죠.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는 방법인데,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양수 조건 들어와 있으니까 앞에 걸 제곱해서 뒤에 걸 제곱하여 빼보면 되겠죠. A의 제곱 플러스 여기가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AB가 되어지므로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어가지고 A마 B의 제곱이 되어지는 거 보일 겁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됐고, 이때 A와 B가 같을 때 그때가 뭐가 되겠습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애초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뭘 위해서 태어난 거냐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는 대소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거지, 뭐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게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단순히 대소 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최소나 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단서 조항이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 되고, 등호 성립 조건은 같다가 되어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이 1년 동안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성적이 막 이렇습니다. 시험 성적이 이렇습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시험 성적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B라는 학생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B라는 학생의 성적이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B라는 학생의 성적이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선생님, A와 B라는 학생이 A와 B의, 그죠? A와 B의 성적의 합을 딱 A라는 사람이 X점 맞았고 B라는 사람이 Y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를 했더니 그 값은 2루트 XY보다 더 크거나 같다며. 맞아 안 맞아?
그리고 x와 y가 같을 때 그때가 뭐가 된다고? 등호 성립 조건이 된다며. 그러면 선생님 x 플러스 y라는 값의 최소값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x와 y가 같은 점이 어디야? 여기지. 근데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그림을 봤을 때 진짜 여기가 두 개를 더했을 때 최소가 되니? 아니지. 어디야? 이 사람은 그거보다 더 낮은 점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산술 기하 평균을 이런 형태에서 써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런 형태가 어떤 뜻인데? 산술 기하 평균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이런 형태 둘 다 움직이고 있는 형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쩔 때만 써먹냐? 이럴 때만 써먹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산술 기하 평균으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어쩔 때만 써먹냐? A라는 성적이 이렇게 파동을 타고 있었지만 B라는 성적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산술 기하 평균으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이제 분명히 말했다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해야 된다는 이 멘트가, 그리고 이 그림이 반드시 머릿속에 딱 저장돼 있어야 돼.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 산술 기하 평균으로 최소값 구했는데 왜 답이 안 맞아요? 자, 이런 말을 할 때가 올 거야. 자, 그때 반드시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하냐라는 거를 분명히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건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왜 중요한 거 없다고 하는지 그냥 써먹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뭐 이것도 뭐 그냥 넘겨서 제곱해서 증명하시면 되는 거니까 보세요. 이거 최소값 보면 갑자기 뭐가 나왔니? 최소값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럼 이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 그 말이야. 그럼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1이 되죠.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A가 되죠. 이렇게 곱합니다. 얼마가 되죠? A분의 4가 되죠. 이렇게 곱합니다. 4가 되죠. 숫자의 값은 정확하니까 5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양수 A에 대하여.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이게 최소값을 구하려면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방금 내가 봤단 말이야. 어떻게? 이거는 크거나 같아. 이 루트 두 개를 뭐 한 것보다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 값이 얼마가 돼? 2 루트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최소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5 더하기 4가 되니까 전체적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됩니다. 그럼 단 언제 최소값이 되냐? 이거 두 개를 더해서 4가 될 건데 얘와 얘가 같은 값으로 같을 때, 더해서 4인데 같은 값이 되려면 한 사람이 얼마씩 가져가야 돼? 2씩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산술기하 평균은 이럴 때 써먹은 거야. 근데 원래 산술기하가 최소값을 잡는 데 쓰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다? 아니야. 대소관계가 목적이야. 그럼 어쩔 때 최소값을 쓴다? 자, 하나가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될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 값이 변동이 생기면 안 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덩어리는 딱 하나야. A와 B를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루트 AB보다. 자, 이것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단 A는 양수이고 B는 양수 조건일 때, 양수 조건일 때, 그리고 이것의 등호 성립 조건은 A와 B가 같은 값일 때. 여기까지만.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딱 생각해 놓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절대로 이제 우리가 자, 보세요. 뭐 다 똑같은 얘기니까 뭐 조합평균 얘기 나오죠. 근데 조합평균 그냥 안 한다고 했죠. 조합평균 그냥 이거 코시-슈바르츠로 바로 넘어가면 산술기하평균에 대한 연습이 좀 안 되는데 산술기하평균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코시-슈바르츠는 조금 이따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 코시-슈바르츠는 코시하고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부등식이기 때문에 약간 봐봐.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일단 이런 느낌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일단 전개하세요. 그럼 얼마가 돼? AB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얼마분의 얼마? AB분의 1. 그럼 얼마가 돼? 숫자 2 더하기 AB 플러스 AB분의 1 값이 되어지겠죠. 여기까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 느낌에서 요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양수니까 얘는 이 두 개 더한 거 AB 플러스 AB분의 1 값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두 개를 곱한 것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얘 최소값이 2다. 그래서 결국 2 더하기 2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4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서 선생님 한 문제만 자, 변형 문제, 여기 있다, 변형 문제. 자, 요 문제죠, 요 문제. 요거 답 써봐. 자, 이거 답 써봐. 나연아, 답 써봐. 네? 안 불렀는데? 아, 그래요? 꿈꿨지? 아니요. 꿈에 누가 막 이름을 부르지? 자, 이거 답 써봐. 이거 어떻게 돼?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더 이상 뭐 가르쳐 준 거 없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산술기하평균 못 쓰겠는데. 못 쓰죠 바로. 그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보세요. a 플러스 b 값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보다. 어떤 느낌이라고? 이 곱한 값이 상수가 돼야 돼. 그래야 답을 구할 수 있어. 이거 두 개 곱했다간 절대 큰일 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9 가로 열고 a-1을 만들어. 그리고 a-1분의 1로 만들어. 근데 이건 9a 마9지. 그러니까 플러스 9를 하나 써줘. 그리고 여기만 딱 쳐다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9a-1 플러스 a-1분의 1 값은 크거나 같아. 2 루트 9a-1 곱하기 a-1분의 1보다 약분돼. 3이죠. 얼마가 돼? 6이야. 그러니까 얘는 6이야. 더하니까 15야. 단 전제 조건이 있어. 다시 확인을 들어가. 뭐냐면 그러면 이게 양수가 되셔야 돼. 근데 a가 1보다 크대. 그러니까 얘는 양수라는 거 맞아.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봐봐. 이거 대 최소값이 얼마가 나왔니? 6이 나왔지. 그럼 a가 얼마일 때 6이냐면 이게 동시에 얼마씩 가져갈 때? 3씩 가져갈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a마 1값이 3이 된다. 이런 얘기. a마 1분의 1값이 3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3a 마 3값은 얼마다? 1이다. 넘어가니까 a 값이 얼마가 될 때입니까? 3분의 4가 될 때. 실질적으로 3분의 4를 둘 다 집어넣으면 둘 다 3이 되죠. 오케이? 이게 산술기하평균에 우리가 문제 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 번 더 봐봐. 그죠? x 플러스 1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값분의 9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하나 받아주시고 너만 데리고 와서 이거 대 값은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 값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값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딱 없애고 얘가 얼마가 돼? 6이죠. 최소값 601이니까 얼마가 돼? 5. 이렇게 해서 답을 쓰시면 된다. 그때의 x값이 얼마냐 그 말이야. 그때의 x값. 그때의 x값은 하나 둘 다 얼마씩 가져갈 때? 3씩 가져갈 때. x가 2일 때 이런 얘기입니다. x가 2일 때 최소값 6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런 활용 문제로 넘어왔을 때도 우리가 그럼 문제 풀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냐?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느낌의 문제를 보면 길이가 100m인 줄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가로 하나를 A라고 놓으세요. 그러면 A가 되고 여기도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어지겠죠. 세로 하나를 B라고 놓으세요. 그럼 여기도 B가 되고 여기도 B가 되고 여기도 B가 되고 여기도 B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 여기는 또 A가 되고 여기도 A가 되고 여기도 A가 되고 여기도 A가 되어지겠죠. 8A죠. 8A. 8A 플러스 5B 이거를 다 되어 있더니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됩니다. 100.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 넓이를 구합니다. 그럼 넓이는 얼마입니까? 넓이는 4a 곱하기 b가 되니까 넓이 값은 4ab가 되어집니다. 이게 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문제가. 이번에는 이거대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8a 플러스 5b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8a 플러스 5b라는 놈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8a 곱하기 5b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가 정리되네요.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100입니다. 얘가 100이고요. 2 루트 되겠죠? 8a 곱하기 5b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누니까 50이 되죠? 50은 8a 곱하기 5b의 루트가 씌워진 값입니다. 제곱을 합시다. 2500이 되겠고 바로 40ab가 되어지겠죠. 나눕시다. 그러니까 얼마가 돼? ab 값은 자, 4분의 250이다. 그래서 2분의 125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25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되겠니?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다른 거 쳐다볼 건 하나도 없지. 딱 하나만 쳐다보면 돼. 뭐? 요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A 플러스 B 값이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요렇게. 근데 요 단원의 이 산술기하평균 절대부등식이 마지막에 하나 끼워 있는데 출제 빈도로 보면 이 문제는 뭐 100% 뭐 출제가 땅 되는 그 단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어떤 형태로? 아까처럼 유동적인 두 개를 갖다 놓고 최소값 붙여먹기. 이렇게 만들면 이제 다 틀려. 다 헷갈릴 거라고. 이제 그것만 이제 우리가 문제로 정리를 해 놓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마지막 하나 있죠. 코시 슈바르츠. 자, 이제 조금만 집중해 봐.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 코시 슈바르츠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시라는 사람하고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증명해낸 찾아낸 부등식이다. 그럼 코시가 뭘 찾아냈냐면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찾아낸 사람, 이게 코시입니다. 그러면 슈바르츠는 뭘 찾아냈냐? 슈바르츠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되어졌을 때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즉 항의 개수를 늘려본 사람이 슈바르츠, 두 개로 딱 한 사람이 코시. 결국은 뭐 이게 코시 슈바르츠가 같은 느낌의 정리가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이죠. 등호 성립 조건, 그죠? 등호 성립 조건, 이거분의 이거, a분의 x 값하고, 자, 이거분의 이거, b분의 y 값이 같을 때, 그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다. 라고 성립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a나 x가 실수 조건에서 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이었지. 근데 얘는 실수 조건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런 느낌이 들 거야. 봐보세요. 보세요. 자, 실수 a, b, x, y에 대하여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하셔야 돼. 아, 이거는 산술기하는 아닌가 보다. 이해되죠? 그럼 뭘로 구하지? 이제 거의 대부분은 코시 슈바르츠. 그러니까 뭐가 되냐? 요거를 딱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봐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이렇게 이거 하나만 기억해내면 돼. 그리고 나서 그냥 여기 뭐야? 28 곱하기 7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ax 플러스 by는 자, 사이값이 들어오죠. 루트 28 곱하기 7의 마이너스 값. 여기는 루트 28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잠깐만. 자, 2번 문제 봐봐. 자,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코시 슈바르츠에 적용 한번 시켜봐. 와, 이렇게 돼 있다. 자, 어떻게 적용해? 나연아 또 꿈꾸냐? 자, 저거 어떻게 적용해? 이거 적용해봐. 뭐라고 쓸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고 이거야.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해? 원래 3x 뿔 4y가 되려면 봐봐. 3x 뿔 4y의 전체 제곱은 되겠죠? 코시 슈바르츠에 의하면 적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됐니?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96이니까 25 곱하기 얘는 얼마야? 9가 되는데 얘가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보다 적거나 같다. 3x 플러스 4y 값은 루트 꽝꽝 씌우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 3, 15. 자, 플러스 15 되겠죠. 최대값과 최소값 이렇게 해서 구해준다는 얘기죠. 됩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 보다시피 약간 좀 써먹는 문제가 돼야 되겠죠.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10루트인 반원의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쭉 연결되겠죠. a라고 쓰면 얘가 b가 되어지겠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10루트 2 되겠죠. 그럼 20루트 2죠.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0루트 2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얘가 이렇게 됩니다.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400 곱하기 2니까 800이 되어집니까? 이렇게. 근데 뭘 구하랍니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2a 플러스 2b의 최대값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쓰세요. 2a 플러스 2b의 전체 제곱은 작거나 같다. 뭐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얼마가 4, 4, 8이죠. 8 곱하기 800이다. 그러니까 얼마가 돼? 6400보다 적거나 같다. 제곱이. 따라서 얘는 80이죠. 마이너스 80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는 80보다 되겠다. 그래서 80이다. 이렇게. 됩니까? 자, 그대로 바꾸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자, 어느 정도 제대로 들으신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단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마플 시너지로 와보세요, 이제. 자, 마플 시너지에
절대부등식 단원으로 와보세요. 이제 약간 조금 많아집니다, 양이. 자, 절대부등식 단원으로 오셔가지고 됐죠? 자, 다음 중 이제 절대부등식 찾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증명 파트니까 그렇다고 치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곱에서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되겠죠? 여기서부터 볼 건데 자,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고 약간씩 늘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420번 베이직 문제 하나. 자, 다음 421번 베이직 문제, 노말 문제 하나. 자, 보세요. 어떻게 흐름이 바뀌는지. 자,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422번.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보는 와중에 사실은 산술기하평균의 중요한 건 다 나옵니다. 자, 이 네 문제 안에. 자, 첫 번째 문제 봐라.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수월하죠. 일단은 뒤에 있는 1이라는 숫자는 고정이니까 놔두시고 최소값을 구하려 했으니까 얘만 갖고 싸우면 되죠. 그러면 4a 플러스 a분의 1 값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4a 곱하기 a분의 1. 그러니까 약분 쳐서 2가 되니까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 대 최소값 얼마입니까? 4죠. 1 더 있으니까 최소값 얼마입니까? 5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됐니? 자, 1번 굉장히 쉬운 산술기하평균의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맞아 안 맞아? 다음 두 번째 거 봐봐. 두 번째 거 눈에 안 보이니? 아니 보여 이거. 자, a분의 b, a분의 b, 그 다음에 b분의 a, a분의 c, 그 다음에 여기서 c분의 a, b분의 c, 그 다음에 c분의 b. 자, 그리고 두 개씩 묶어. 그럼 이거는 크거나 같다. 뭐가?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를 곱한 거. ab 곱하기 b분의 a. 그러니까 얼마가 되니? 2만 남지. 이거 대 최소값 2야. 이거 대 최소값 2야. 이거 대 최소값 2야. 그러니까 얼마가 돼? 6이지. 이해 됐습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쉽게 넘어왔어. 자, 괜찮다. 그치? 괜찮다. 자, 이제 422번 답 내봐. 자, 니네가 한번 내봐. 422번 답이 뭐야? 자, 422번 답이 뭐야? 422번 답. 이거 대 최소값, A, B의 최소값을 구하래. 답 뭡니까? 자, 422번 답 뭡니까? 422번 답이 뭡니까? 일단은 이 문제를 보시고 양수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분의 2 곱하기 B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요만큼의 값이 얼마로 고정이야? 1로 고정이다. 1이다. 2다. 그래서 AB분의 6이다. 여기까지 했니? 양쪽을 제곱하니까 1값이 4가 되고 AB분의 6이다. 이렇게 되어졌니? 이렇게. 그래서 이걸 AB를 곱하니까 AB 값은 2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서 최소값은 24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졌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조금 패턴은 좀 다른데 어쨌든 푸는 방법은 동일해. 됐지?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뭐만 한 거야? 더한 게 2루트 곱하기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한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423번 답 써봐야지. (423번) 답 써봐. 자, 423번 답 써봐. 답 나온 사람 말해봐. 자, 답 나온 사람 말해보세요. 자, 2번. 지금 이 문제 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듭니까? 선생님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 문제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봤겠죠. 이것일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여느 문제 풀듯이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 값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b분의 6이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데리고 와서 3a 플러스 2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6ab다. 이게 1이니까 1값은 2루트 6ab다. 제곱하니까 1값은 4 곱하기 6ab다. 그러니까
A, B 값은 얼마분의 24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집어넣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풀면 이제 아니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건 아니야. 왜? 이건 두 개가 다 똑같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풀게 되면 얘도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얘도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움직이는 거 두 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가 고정이 돼야 돼.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나를 고정시킵니까? 자, 이 유형이니까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여기다 곱하세요. 3a 플러스 2b를 여기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에 곱하세요. 이게 1이니까 이건 곱하나 마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전개하세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6 플러스 b분의 9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4b 플러스 6이 되죠. 6하고 6을 더한 건 12로 놔두시고 플러스 얘만 남죠. 얘가 뭐가 돼? 산술기하편과 같다는 거지. b분의 9a 플러스 a분의 4b는 그거나 같다. 2 루트 2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띵띵띵띵 36. 그러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12. 그래서 얘가 12. 그래서 24.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이거는 좀 캐치를 딱 해놓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스타일이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산술기하는 앞에서부터 배웠지만 앞에 있는 세 문제는 쭈루룩 그냥 기본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기에다가 요만큼을 곱해서 곱해도 값의 변화가 없어. 왜?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설령 얘가 1이 아니어도 돼. 얘가 3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앞에다 얼마 곱해주면 돼? 3분의 1 곱해주고 전개하시면 돼. 이해됩니까? 자, 이런 느낌이십니다. 요 느낌의 문제를 터프까지 내려가 볼게. 이제 봐봐. 자, 425번입니다. 답 써봐. 자, 이거에 답을 한번 써봅니다. 0이 아닌 실수 x 이거에 대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봐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에 답을 써보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적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적응하셔야 된다고. 그죠? 여기서 적응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적응하셔가지고 이 문제의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나인이 감기 걸렸냐? 네? 감기 걸려? 아니요. 그럼 뭐 걸렸냐? 몰라요. 잡게라. 자, 답 나온 사람. 자, 똑같은 방법일 거예요. 답은 아마 똑같이 나와 주실 겁니다. 야, 요 답은 나린이가 내봐. 네. 뭘 놀래시나? 답 뭐야? 그냥 웃지요? 자, 쌤 봐봐. 자, 이 문제의 답을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내가 구해야 될 x의 제곱분의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1의 최소값을 그냥 못 구한다고. 앞에다 얼마를 곱하라고? x의 제곱 y의 제곱을 곱하라고. 근데 4가 곱해졌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4분의 1을 받아주라고. 그러면 원래하고 똑같죠. 이거 다 계산하면 뭐가 돼? 그냥 얘가 될 거 아니야, 얘가. 왜냐면 얘가 4니까 곱하면 없어지고 얘만 남잖아. 근데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4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전개해. 그럼 원래 1 플러스 y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y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 4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얘만 남죠. 근데 얘는 이제 알겠니? 얘는 크거나 같다고. 2 루트 2개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4가 돼서 최소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이 앞에다가 얘를 곱하는 이 논리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곱하고 이게 4니까 앞에 4분의 1을 받아줘서 얘하고 얘를 약분시키면 얘만 남는 이 문제의 최소값을 구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425번 다시 한번 별표 치시고, 자, 요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들을 이제 풀어 나가다 보면 약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불편한 문제, 그러니까 조금 풀기 싫은 형태의 문제들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제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문제상에서 다 눈에 보이죠.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 같죠. 자, 눈에 보이는 문제인데,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한번 저기 문제쌤이 풀어도, 이건 아니야. 이건 뭐 중요해서 푸는 건 아니고 그냥 다 넘어가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보면
허근 가진다는 말은 왜 나왔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적다. 그러니까 4마4A가 0보다 적다.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다. 이거 알려주려고.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에서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크거나 같다. 2 루트 A마 1 곱하기 A마 1분의 4 약분되고 2가 되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 그지?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 가르쳐 준 이유는 자, 이게 써먹으려면 얘가 양수가 돼야 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거 지금 조건 때문에 얘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얘는 그냥 똑같은 얘기고.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문제 풀면서 약간 좀 불편한 문제가 아니고 약간 틀릴 수 있는 문제. 지금 여기는 이제 약간 쉬운 문제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지금 사라졌는데 자, 그래도 도형 문제는 이제 하나 또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위의 점 P점 A, B 위. 그러니까 A, B는 누구 위의 점이야? 이거는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봐. 그럼 뭐가 돼?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다. 다시 말하면 2A 플러스 B는 얼마다? 6이다. 자, 요거 하나 알려준 겁니다. 일단 요거 잘 챙겨 놓으시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이렇게 돼 있대. APB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했을 때 S1의 넓이. 자, 요게 S1의 넓이가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이게 S1의 넓이가 되고 A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가 2,0이고요. B점의 좌표가 4,0이니까 S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4에서 2 뺐으니까 2가 되고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그게 B죠. B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S1의 넓이는 B가 되겠죠. 다음에 S2의 넓이는 자, 요 넓이죠. D점하고 C점을 밑변으로 하겠습니다. D가 7이고 3이니까 얘가 4가 되겠죠. 4. 그 다음에 요게 높이가 되는데 높이는 A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다. 이게 몇 A가 됩니까? 2A.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A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뭘 알고 있어? 얘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B 값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2AB보다.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6이죠. 그래서 2 루트 2AB 3이죠. 제곱하면 9 2AB. 그래서 2AB의 최대값은 얼마다? 9다. 이렇게. 괜찮죠? 되겠습니까? 그죠? 자, 굉장히 뭐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풀어내려갈 수 있는 형태의 문제라는 거. 사실은 아직 그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왔어. 자,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왔다고.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시-슈바르츠로 넘어가죠. 코시-슈바르츠. 자, 이 코시-슈바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시-슈바르츠도 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문제에서 자, 문제 보시면 일단은 가르쳐준 게 얘고 얘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봐봐.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x 플러스 2y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닫고 제곱을 하시는데 x 앞에 개수가 1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크거나 같다. 아, x하고 y니까 뒤에 거는 이렇게 제곱해서 더하시고 앞에 숫자도 곱하기 한 다음에 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얘가 코시-슈바르츠의 짜임이야. 오케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5 곱하기 얘가 5죠. 는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보다 적거나 같다.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루트 5와 플러스 5 사이에 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되겠다. 이런 느낌. 됐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 짜임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근데 저 짜임을 만들어내는 거 연습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457번 문제.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자, 행복한 1등급 안에 있는 문제들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답 써봐. 자, 이거 뭘까? 자, 고민하고 싶은 대로 고민해 보세요. 이 답 뭘까? AB 플러스 A 플러스 B는